부동산 부자들 많이 만나실 텐데 부자들의 공통점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뉴스를 꼼꼼하게 보시고 경제면뿐만이 아니라 사회면, 정치면까지 다 보세요. 왜냐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들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관심이 많고 그냥 청년 같으세요. 늘 귀 기울이고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일이 있으신데도 일을 더 하려고 하시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주식 부자들 분들 중에서는요 최근에 트렌드가 내 집 마련을 꼭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최근에 많이 사신 거 봤고. 그럼 부자분들은 최근 분위기는 좀 어때요? 포트폴리오를 줄이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분위기인가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늘 부동산에 관심이 갖고 계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부분들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담이 되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사례인데 이제 뭐 금융권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강남권에 집이 두 채셨던 거예요. 반포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고 거기 이제 실거주하셨었어요. 그다음에 재건축 나중에 살 목적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둘 다 대형 평형입니다. 합치니까 작년에 종부세로 1억 6천 내셨고 올해는 계산해 보니까 2억을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수십억을 버시는 분이지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한 채를 그냥 파셨어요. 파시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로 가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충분히 세금 내시고도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 내면서 파셨던 것들이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조금 감가상각이라든지 가격 상승률이 완화되는 것들은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기울기가 높아질 것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 안 하십니다. 바로 그냥 좋다고 그러면 바로 그날 사세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실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하려면 어떻게 된다. 뭐 신문도 많이 뭐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한테는 귀를 안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여러분들도 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집을 사는 게 목적일 거잖아요. 돈이 없는 분들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 월급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더 빨리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공한 사례들을 자꾸 따라하시고 벤치마킹 하시고 배우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정적인 것들은 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송들, 이런 방송들 저도 이제 빠숑의 상답사기라고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만입니다. 조선일보 이런 비즈 저는 매일 보거든요. 저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무조건 다 봅니다. 사회와 경제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 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게 부동산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좀 접근하면 되는지도 좀 노하우를 좀 풀고 가십시오. 일단은 이제 경제 기사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부동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말을 언급한 사람들 얘기만 듣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 노현호 국토부 장관님께서 인터뷰를 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취임하신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되셨던 분인데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뭔가 홍보할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슈는 3기 신도시 청약일 것 같아요.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서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걸로 자꾸 신경을 옮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3기 신도시 세전청약과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거기서 당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전국에 1%도 안 돼요. 1%가 뭐예요? 0.1%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거의 한 15년, 20년 정도 되신 분들만 당첨이 가능한 그런 조건들인데 3기 신도시 청약이 끝난 다음에 99.9%는 당첨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유도하는 것들, 정부에서 유도하는 것들을 유도하는 방향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게 만약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럼 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연관해서 한번 자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것들 그런 것도 요령일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은 아까 내년 전망까지도 여쭤봤지만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10년, 20년까지 미래를 내다본다면 사실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항상 그 부동산 부정론자들이 얘기하는 단점들이 사실 언젠가는 이제 표면화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자녀분들한테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하라고 권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은 시켜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을 많이 껴야겠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부터 시작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들이 선택하는 방향대로 가야죠. 제가 내 집 마련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집을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이랑 사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집에 대한 관여도랑 지식 수준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부동산 시작 가격이 올라가면 비판하거나 뭐 정책이 나왔을 때
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응원하시는 분들은 집을 안 사본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그런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인데도 박수를 치르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사는 경험들은 해주게 빠른 어린 나이에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적어도 미래 가치가 올라갈 부동산들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게 전문가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집을 사게 해야겠죠. 제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좀 간략하게 미래 가치를 보는 방법 좀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지금은 인구가 증가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고 판단해서 웬만하면 다 올랐다. 근데 지금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 실제로 인구가 지금 감소할 기미가 보이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과거보다는 주택 수요가 줄어서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꽤 많다. 그러니까 100%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입지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직장에 대한 분석들도 많이 해야 되고요. 교육 환경도 필요하고, 상권도 필요하고, 뭐 교통망도 필요하고, 자연환경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입지나 아파트나 이런 주거 상품이 어떤 프리미엄을 주는지를 연관 관계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자리의 감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광역시 인구가 굉장히 크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준 인구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있어요. 왜 오겠습니까? 거긴 일자리가 줄고 서울 수도권에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일자리가 많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도가 오른 이유는 서울서 밀려난 수요층들이 선택해서도 있지만 지방에서도 올라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향후 10년 동안 일자리가 생길 거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신다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될지는 향후 10년, 20년 동안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인구 감소를 주장하려면 서울 수도권 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건 나중에는? 그렇죠. 일자리가 주는지 느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줄 가능성이 전 제로라고 봐요. 소장님 개인적으로 최악의 투자 사례를 혹시 말씀해 주시나요? 이게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산 얘기를 좀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어요. 후보군들을 한 5개 딱 뽑아놓고 다수결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은 다수결로 투표된 집이었었는데 제가 투표한 집은 이 집이 아니었어요. 그 집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실거주 가치가 높았던 집이었었고요. 네. 재건축과 무관하게 내가 추천했던 집은 이제 곧 재건축을 해야 돼서 중간에 한번 이주를 해야 되는 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재건축을 대상으로 했던 아파트는 지금 4배 올랐어요. 지금 집은 2배 올랐거든요. 그럼 이거는 성공한 투자일까 실패한 투자일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애매하네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한번 딴 집에 살아보는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들도 애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아내 같은 경우는 좀 안정된 환경에서 애들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뭐 2배 올랐으니까 뭐 이거 성공한 실패한 투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건 또 실패 사례인데 이건 지방 투자가 많이 됐던 것이 2000년도 중반 후반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지방 갭 투자가 그때도 많았었는데 지방 투자의 맹점이 뭐냐면은 한번 쭉 올랐다가 끝까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랐다가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게 있고 다시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팔아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좀 잘못된 신념이 있으면요 그거 끝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제자세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손절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주변에 생각보다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조건 부동산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부동산이 있고 올라가지 않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그냥 파는 게 맞다. 수요가 줄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좀 손절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승 흐름이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셨는데 대충 이게 좀 꺾이는 지점이 어느 때 꺾인다고 보실까요? 임대차 입법 폐지하거나 양도세 완화를 해주면은 바로 꺾일 거예요. 거의 바로 한두 달에 꺾일 텐데 그런 정책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미미하지만 상승세는 이어져 갈 것 같고요. 결국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을 때까지는 꾸준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가 실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게 2025년 이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네. 미미하게 올라가 단기간 조정이 됐다가 올라갔다 이거 반복하긴 할 텐데 쉽게 좀 꺾일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대규모 입주가 있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변화가 있거나 두 개가 바뀌기 전까지는 한동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 파시온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집 사야 된다는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젊은 층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저는 본능적으로 리스크를 되게 싫어하고
모험 같은 걸 싫고 저는 비트코인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는 꼰대가 맞긴 한데 그만큼 안정적인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저 같은 선배가 있어서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었으면 저는 아마 더 경제적인 부를 누렸을 텐데 살아보니까 저같이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선배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제 방송이 좀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시면은 정말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그렇게 좀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구독자님들 소장님 말씀 잘 들어서 실천하는 자세 반드시 갖추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